안녕하세요. LA 오남의 아빠 LA 오빠입니다.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잡을 준비하시는 두 분의 이력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채용 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이력서를 보시겠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두 페이지라는 점인데요. 대부분의 채용 담당자들이 이력서 한 장을 보는데 들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력서는 최대한 한 장으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우선 레이텍을 사용해서 이력서를 작성하셨는데요. CS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는 레이텍이나 월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단순한 포맷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레이텍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먼저 플러스를 드리고요. 네, 이분은 산타모니카 칼리지에서 2016년에 졸업을 하시고 UCLA로 편입을 하셔서 통계학으로 2018년에 졸업을 하셨네요. 네, 학점은 정도면 훌륭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적으신 게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로 ASA 데이터 베스트 파이널리스트라고 적으셨는데요. 이 경우에는 ASA를 풀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데이터 베스트 파이널리스트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내용에 보면 지금 데이터 해카톤 for undergraduate student라고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이죠.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에서 스폰서한 데이터 해카톤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Analyzing 2.59GB of user data provided by Indeed라고 하셨는데요. 2.59GB는 불필요한 내용 같아요. 이것보다는 몇 명의 유저 데이터였는지, 그리고 피처가 어떤 피처들이 몇 개의 피처가 있었는지, 그리고 정확하게 프로블럼이 어떤 프로블럼이었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했는지, 또 어떤 어프로치를 사용했는지, 사용한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익스피리언스에는 Republic of Korea Army라고 적으셨는데요. 미국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서플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Trained in Republic of Korea Army and served the community to solve technical problems at 서초 오피스. 예, 서초 오피스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별로 렐러번트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킬란에 있어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R, Python, C, 라이브러리 툴은 numpy, matplotlib, pandas, scikit-learn 이렇게 쓰셨네요.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scikit-learn 그리고 pandas를 앞에 쓰시고 numpy, matplotlib을 뒤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scikit-learn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머신러닝을 다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pandas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데이터를 다루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numpy나 matplotlib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너릭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쓰신다면 뒤에 배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relevant 코र्스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앤 리그레션, 디자인 앤 어널리시스 오브 익스페리먼트 전부 다 괜찮은 코र्스들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프로그래밍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R, 데이터 어널리시스 앤 머신 러닝, C 프로그래밍 이렇게 나눠서 쓰셨는데요.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으로 어플라이를 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프로그래밍 익스피리언스보다는 프로젝트로 구분지어서 놓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R 프로그래밍 해서 내용을 적으시는 것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Analyze effectiveness of glucose on swimming performance라고 하셨는데요. 그러면은 swimming performance analysis 정도가 프로젝트 제목이 되겠죠.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애널라이즈를 했는지를 뒤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블릿 포인트도 지금 LA Fire Department의 리스폰스 타임을 프리딕했다고 하셨는데요. 그러면은 프로젝트 제목을 LA Fire Department Response Time Prediction 이라고 적으시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셨는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PCA, LDA, QDA, Multivariate Logistic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알고리즘 항목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지금 스킬란에 알고리즘이라는 항목을 만드셔서 여기에 PCA, LDA, QDA, Multivariate Logistic 그리고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하신 것들
여기 coordinate descent, Newton Raphson method, 그다음에 parametric, non-parametric, bootstrapping, Monte Carlo estimation, MCM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리즘 란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sentiment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으로 항목을 하나 빼셔서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론과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셨는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옐프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하신 프로젝트와 익스페디아 데이터셋을 사용하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정하시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하신 일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내용도 베이스볼 애널리틱스라는 게 프로젝트 타이틀이 될 수 있겠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베이스볼 데이터를 이용해서 애널라이즈를 하셨으면 그 결론이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 항목도 너무 제너릭한데요. 정확하게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셔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는지,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셨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,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을 지원하실 때는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파이널리스트 이 항목이 굉장히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도록 잘 포장을 하셔서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프로그래밍 익스피리언스 섹션을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라는 섹션으로 바꾸시고 각각의 프로젝트 이름을 서브타이틀로 잡으시고 프로젝트마다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스킬 섹션 아래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순서도 프로젝트 내용을 더 위로 올리셔서 아카데믹 어치먼트 바로 아래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셔서 한 페이지로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. Please subscribe our video.